네, 안녕하세요. 정신현상학 의식장 강도 15번째 시간으로 전 시간에는 이제 의식에서 이제 대상을 이제 인식을 하는데 대상으로 의식하는 개념과 대상을 인식하는 개념에 대한 개념 이 두 가지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어떤 물체를 대상을 인식하는 그 의식과 그런 개념에 대한 개념을 구별을 해야 된다. 순수한 그러니까 사고 자체를 그런 대상에 대한 개념과 구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그거를 그 의식이 대상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결코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나가보겠습니다. Dem Bewusstsein ist der Gegenstand aus dem Verhältnis zu einem anderen in sich zurückgegangen und hiermit an sich Begriff geworden. Aber das Bewusstsein ist nur nicht für sich selbst der Begriff und deswegen erkennt es in jenem reflektierten Gegenstand nicht sie. Den Bewusstsein 의식에게서 대상은 다른 것과의 관계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 안으로 되돌아갔으며 이로써 자체로서 안지히 자체로서 그 자신 안에 있는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 의식은 아직 자기 피우지어 질부스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개념이지 않기에 예냄 리플렉티어를 개건스탄데 그 반성된 대상에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대상은 의식이 개념으로 구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여전히 이 대상을 외부의 사물로 볼 뿐 이를 자기 자신의 일부, 자기의 사유 과정에서 만들어낸 것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겔은 이제 실제적으로 대상 자체가 외부에 있다는 그것을 이제 아예 부정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칸트에게서 이제 빌려온 인식론이고, 칸트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물 자체를 알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물 자체라는 거는 대상 그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다만 거기에 대한 대상에 대한 우리가 그것의 인식을 통해서 그것을 구성해낸 것이지 그런 구성해낸 인식이 대상 자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상 자체는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물 자체를 알 수 없다는 칸트의 인식론을 이제 헤겔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대상 자체, 칸트와 마찬가지로 대상 자체보다는 의식에서 구성되는 대상에 역시 무게를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헤겔이 이제 칸트와 다른 점은, 칸트도 살짝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의 그런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은 이제 헤겔은 그런 의식에서 나아가 이성에서 이제 구현된 것이
현실에서 발휘되는 이런 부분으로 칸트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의 이제 의식을 하나의 이제 수동적인 작용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설명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든다면은 예전에도 제가 비슷한 예를 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대상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꽃을 딱 본다고 합시다. 꽃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꽃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걸 또 카메라로 바라보는 시각, 또는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이 꽃을 바라볼 때는 그 꽃이 동일하게 보이지가 않죠. 이런 것에서 봤을 때도 하나의 그런 관찰자에 따라서 이런 대상에 대한 관찰이 상이해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상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그 주체, 그것을 관찰하는 주체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문장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나가보겠습니다. Für uns ist dieser Gegenstand durch die Bewegung der Bewusstsein so geworden, dass dieses in das Bilden desselben verflochten und die Reflexion auf beiden Seiten dieselben oder nur eine ist. Für uns, 우리에게 이 대상은 die Bewegung des Bewusstsein, 의식의 운동으로 어떻게 이제 다스 이하 구조를 봤는데요. 형성되었다. 의식의 운동으로 Das dieses in das Bilden desselben, 의식이 dieses는 의식을 봤고요. 의식이 desselben은 이제 대상을 받는 거죠. 의식이 그것의 대상의 생성에 엉켜 있고, 그 양측은 의식과 대상, 양측의 반성이 동일하거나 하나일 뿐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대상은 의식 운동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제 의식이 대상을 반성하는 것과 대상이 의식을 반성하는 것이 이제 동일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그것을 의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그런 말을, 이건 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방식으로 좀 표현한 문장 같습니다. 이 문장의 좀 특이점은 여기에서 이제는 대상이 의식의 운동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의식이 대상을 규정하려는 작용을 하나의 이제 운동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러니까 의식이 대상 규정에 어떻게 보면 힘을 써야 하는, 앞절에서도 이제 힘이라는 또 용어가 나왔는데, 그렇게 의식이 대상을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하는 상황임을 좀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 그러니까 의식이 대상의 생성에 엉켜 있다. 페어플로이텐은 뭐 엉켜져 있다, 연루돼 있다라는 뜻으로, 뭔가 상황이 좀 그냥 용이하지 않고 분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혼란한 상황임을 좀 암시하는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헤겔은 이 문장을 통해서 의식이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뭐 수동적이고 자연적인 처리의 과정으로 보려는 것을 넘어서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저렇게 풀을 바라보고 하는 거는 바라볼 때 저렇게 보이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인 그런 의식작용,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해서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니죠. 저렇게 적극적인 사고를 해서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가만히 그냥 우리 멍 때린다는 표정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도 저렇게 저런 풀이 우리의 지각에 들어와서 저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는 그냥 수동적인 작용인데 헤겔은 의식의 작용은 단지 그렇게 수동적인 작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물론 그렇게 지각은 되지만은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식이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헤겔이 보기에는 적극적인 행위고 하나의 그것이 능동적이고 그래서 운동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서 이제 많이 이런 오성의 하나의 이제 그 오성에서 이성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하나의 법칙으로 아주 줄기차게 이렇게 사용하는 예가 바로 이제 그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만 봐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흔히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사과가 뭐 익어서 이제 떨어지는구나. 사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뉴턴은 거기에서 만유인력, 중력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법칙의 발견이라는 거는 단순히 대상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바라본다고 해서 생긴 게 아니고 거기에는 적극적인 사고 행위, 그냥 단순히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사고의 능동성, 이런 것을 헤겔은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사유의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한 7일 연속이라고 오늘 하루 이렇게 쉬게 돼서 방송을 했고요. 제가 이게 노트를 앞서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번역문과 함께 이렇게 계속 올리지는 않고 링크해두는 이따금 제가 링크하는 그 제 블로그에 진도가 쭉쭉 나간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트도 이렇게 좀 진도를 좀 빨리빨리 이렇게 좀 나가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노트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잊혀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생각이 안 나고 다시 또 새롭게 뭐 이렇게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서 노트도 이제 다음 방송에 할 만큼만 딱딱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